네,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. 그 중에 한 가지는 발산과 수렴이라는 겁니다.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인데, 발산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,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, 어떤 아이디어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을 발산이라고 하죠. 수렴은 다양한 의견, 아이디어들 중에, 다양한 생각들 중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. 다양한 것들 중에 정말 내가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추려 나가는 거죠.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. 선택하는 과정에서 펼쳐놓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섞어가면서 혹시 뭐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고, 또 어떤 것은 비슷하니까 또 합쳐볼 수 있겠고, 서로 이질적인 것도 합쳐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발산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렴의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취합이 되거든요. 발산과 수렴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.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수백 번씩 하고 있는 게 바로 발산과 수렴이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. 발산은 이런 거예요. 오늘 점심 뭐 먹으면 좋을까?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어요. 일종의 프로블럼이죠. 질문이죠. 해결해야 돼요. 문제가 주어졌으니까.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냅니다. 뭘 먹자, 뭐 어디 가자, 시켜 먹자, 양덕동 가자, 맘스 가자,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죠. 그리고 그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. 가장 합리적인 걸로. 아,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덕 갈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먹어야겠어. 그러면은 맘스를 가든지 학관을 가든지 혹은 편의점을 가든지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죠. 만약에 양덕동에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많아요. 그러면은 그때의 합리적인 대안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양덕동을 나가서 일거리를 가도 되고, 또 질문이 나와요. 어디 가자라는 것이 정해졌으면은 먹고 나서 뭐 할까? 나가서 먹자라는 것만 정해졌으면 나가서 뭘 먹을까?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산하는 질문이 나오고, 그 발산에서 뭔가가 수렴이 되면은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. 발산과 수렴과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가 꼬리를 잇고 점점 해결이 돼 나갑니다. 생각을 쪼개야 돼요. 질문을 주말에 뭐 할지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은 쪼개가지고 어딜 갔으면 좋겠냐, 뭘 먹으면 좋겠냐는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쪼개서 질문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, 발산할 때 많이 하고 수렴할 때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 나가야 되는데, 발산할 때는 발산만 하자, 수렴할 때는 수렴만 하자는 거예요. 발산하는 단계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. 근데 누군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렴을 해버려요. 그건 아닌 것 같아.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대.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. 수렴이 돼버렸어요.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산할 기회가 차단이 돼버린 거죠. 그 아이디어는 그냥 폐기가 된 거예요. 발산할 때는 발산만 하는 거예요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쫙 펼쳐놓아야 됩니다. 펼쳐놓을 때는 뭐가 맞다 그러다라는 것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, 나도 펼쳐놓고 너도 펼쳐놓고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타당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. 아, 이거는 너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선택하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. 펼쳐놓고 보면은요, 그냥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해보면은, 아,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한쪽에 모아놓고, 고려하기 힘든 것들은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쫙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.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수렴이라는 것은 펼쳐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결과물로서 만들어가는 거죠. 그 컨버전스예요. 발산하는 건 다이버전스고, 다이버전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. 컨버전스는 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.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, 100개를 중에 하나를 뽑는 개념이 아니라 쫙 펼쳐놓고 그 중에 뭔가 대안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수렴해가면서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죠. 아이디어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맞다 틀리다 점수를 매겨서 하나를 뽑겠다는 의미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 힘들 때 평가를 해보면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애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리뷰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지 선택하는 거죠. 발산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 발산 기법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죠.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마인드맵 같은,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대안을 선택해 보는 거고요. 수렴은 펼쳐놓은 그 아이디어들 중에 뭐 100개든 30개든 얘네들을 각각 점수를 내는 거예요. 점수가 높은 것, 낮은 것을 구분해야겠죠. 그리고 점수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보는 겁니다.
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100%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. 대안이 조금은 나왔는데 방향성이 조금은 보인 거죠. 근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좋은 컨셉이 아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발산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. 어떤 대안이 나왔어요. 근데 이 대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발산을 하는 거예요. 발산해서 또 수렴해보고,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발산하고 또 수렴하고, 이것을 반복하는. 그래서 문제가 하나가 생길 때마다 발산하고 수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해 나갈 거예요.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. 발산과 수렴할 때 발산을 할 땐 발산만 하고 수렴할 땐 수렴만 하자.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게 문제를 쪼개서 하나씩 발산과 수렴을 하자. 이 개념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